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수아 타로입니다. 오늘은 점성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점성학은 우주의 에너지, 행성,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체의 움직임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고, 우리가 중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인도까지 점성학이 굉장히 발달되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첫 번째 할 거는 황도 12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행성도 10행성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우리는 현대 점성학을 할 거라서 10행성을 하고요. 고전 점성술을 하시는 분들은 7행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 글자가 이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하우스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점성학을 마무리를 하고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쉽게 되는 학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먼저 점성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천궁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간을 천궁도, 그러니까 점성학에서는 시간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모르면 사실은 천궁도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정확하게 몇 시, 몇 분까지 정확하게 되는 아이들은 천궁도가 정확하게 나오지만, 대충 소 영을 먹일 때, 두부장수 올 때 이렇게 얘기하면 천궁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궁도는 출생 순간의 하늘의 상태를 나타내는 차트이거든요. 내가 출생 순간의 하늘의 상태다. 그래서 점성학에서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과 운명과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해석하던데 이 도구로 사용되고요. 태양과 달과 행성, 그 다음에 10행성이죠, 결국은. 그리고 황도 12궁, 그리고 우리 12하우스로 복합되어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궁도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래서 이때 이랬구나,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도를 통해서 삶의 여정을 깊이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궁도의 기본 구조는요, 금방 또 얘기했지만 황도대 12궁, 그러니까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각각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성은요, 10행성 1000회명까지 있는 거는 현대 점성학에서 다루는 거고, 토성까지 여기에서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까지 나타내는 거는 고전 점성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도, 그러니까 행성들 사이에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이 되는지 대립이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 그리고 하우스, 12개의 하우스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하우스는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지, 두 번째 하우스는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지, 이런 거를 배우는데요. 이런 걸 다 알고 나면 전체적으로 리딩이 조금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황도대 12궁, 그러니까 여기는 양자리입니다. 양자리. 에리즈라고도 하죠. 서양 학문이다 보니까 영어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는 토러스의 기호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황소 자리입니다. 여기는요, 뭐 같이 보여요? 쌍둥이 같이 보이죠? 쌍둥이가 2명입니다. 2명, 쌍둥이. 그래서 남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를 나타내는 쌍둥이 자리라고 하고, 제머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뭘로 보여요? 엄마의 가슴처럼 보이긴 하죠. 그래서 계자리, 양육을 담당하는 계자리입니다. 그리고 계자리 캔서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는 뭐 같이 보여요? 사자의 그 갈기처럼 보입니까? 휘날리는 갈기. 이거는 사자의 머리 모양, 이거는 사자의 꼬리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리오, 그 다음에 사자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처녀자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처녀자리 버고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외에 천칭자리, 여기는 천칭자리, 우리 균형을 잡는 천칭자리라고 하고, 리브라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정갈자리, 그래서 스콜피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수, 그 다음에 여기는 사수자리, 여기는 세지테리어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요, 염소자리, 그래서 여기는 캐프리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병자리, 여기 있죠. 물병자리. 그 다음 물병자리는 우리가 어케리어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그래서 여기는 파이시스라고 나타냅니다. 물고기 꼬리가 묶여 있어가지고 물고기가 튀어나가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이거를 우리는 황도대 12궁이라고 얘기하고 12별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리지는 시작과 열정을 나타낸다. 그리고 황소자리는 안정과 인내를 나타낸다. 쌍둥이 자리는 소통과 적응력을 상징한다. 개자리는 감성과 보호,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사자는 창의성과 자신감, 처녀자리는 분석력과 완벽주의, 천칭자리는 균형과 조화를 나타내고요. 정갈자리는 변화와 깊이를 나타냅니다. 사수자리는 자유와 탐험을 상징하고요. 염소자리는 야망과 규율을 나타냅니다. 물병자리는 혁신과 독립성을 나타내고, 물고기자리는 직관과 연민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궁도를 직접적으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궁도, 여기는 여기서부터 설명할게요. 여기는 상승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시간. 그래서 황도와 지평선이 교차하는 동쪽 지점을 상징하고요. 태양이 떠오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하우스, 1하우스의 시작점을 나타내고, 외적, 성격, 첫인상을 나타내는 곳이 어센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강점, 반대죠. DC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는 7번 하우스가 나타나 있는 지점입니다. 서쪽 모서리를 상징하고요. 관계와 파트너십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저점, 여기가 천저 지점이죠. 중천점, 여기에 제일 반대되는 지점이고요. 네 번째 하우스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뿌리를 나타내는 게 천저점이고요. 여기는 이제 중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천점, 여기는 MC. 청궁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점이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0번 하우스를 시작으로 하고 경력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한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는 어센던트는 몇 번 하우스를 담당한다 했죠? 1번 하우스. 그 다음에 천저점은 4번 하우스를 담당한다 했고, 그 다음에 7번 하우스를 담당하는 하강점 D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천점 10번 하우스를 담당하는 중천점 MC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 하우스는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요. 1470, 그래서 우리는 앵글 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시작되는 하우스라고 진행을 하고요. 시작되는 하우스라고 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하우스가 1470이고 사회적 관계를 볼 수 있는 하우스 1470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우스 제일 마지막에 3단계에 배울 건데요. 이 하우스 중심적으로 볼 거지만, 여기가 상승점이다, 여기는 하강점이구나, 여기는 천저점이구나, 여기는 중천점이구나 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단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AS라고 한다, 여기는 DC라고 한다, 여기는 IC라고 하고, 여기는 MC라고 한다. 이 정도는 선생님들 알고 있어야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 다음 청궁도 해석의 기본 원리인데, 청궁도를 해석할 때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태양, 선입니다. 그리고 달, 문이라고 얘기하고, 상승점, AS라고 하고, 행성의 위치와 각도인데요. 태양은
개인의 기본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개인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출생 시 태양에 위치한 데 황도궁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자아의 핵심적인 표현, 의식적인 목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목표, 외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태양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달은 감정을 상징하고 본능을 상징합니다. 내면의 세계를 상징하죠. 출생 시 달이 위치한 궁에 따라서 해석이 되고 무의식적 반응,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은 세트이긴 한데 태양의 의미와 달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궁은 내가 태어난 시간이거든요. 시간. 그래서 동쪽 지평선에 위치한 궁이다. 그래서 외적인 성격, 첫인상, 삶의 접근 방식을 나타내고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 타인이 우리를 처음 인식하는 모습, 그래서 첫인상입니다. 나는 이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보더라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인상이 선과 같으면 똑같이 보겠지만 선과 다르면 저래서 좀 다르구나 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성의 위치와 각도, 10행성과 그 다음에 이 10행성이 나타내는 각도, 그리고 하우스에 따라서 사람의 경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복잡한 측면들을 이해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갑자기 이런 게 왜 나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청궁도를 통한 성격 분석을 할 건데, 우리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청궁도를 보면 이런 거를 타고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신의 잠재력이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능과 적성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행성에 따라서 각도, 위치, 그 다음에 하우스에 따라서 재능을 나타내고, 그리고 진로 선택이나 취미 활동을 뭘 하면 되는지 이런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방식도 알려주는데, 우리는 수성이라는 행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패턴과 의사소통의 방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달의 위치를 보면서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대인관계, 정서적인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청궁도를 통해서 직업과 경력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은 10번째 하우스를, 10번째 하우스를 통상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적합한 직업 분야, 성공의 가능성이 뭐가 있는지를 볼 거고, 6번 하우스를 보면서 건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건강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대인관계, 사랑의 관계 7번째 하우스에서 파트너, 나의 이상적인 파트너가 누군지 이런 거를 알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재정은 이 2번째 하우스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2번째 하우스를 보면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우스 청궁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궁도도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는 거, 내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내적 갈등이 어떤 게 겪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이해와 개인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고요. 내면의 그림자 측면,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인식한다, 통합한다, 여기에서 청궁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요. 심리 점성학에서도 청궁도를 통해서 무의식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방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더 건강한 심리로 나아가는 거,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심리학과 고대 점성학의 지혜를 결합한 게 청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궁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의 궁합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사람과의 관계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 금성, 화성의 위치 이런 걸 가지고 사람 사이의 호환성도 나타내고요. 금성은 사랑의 표현 방식이고 화성은 열정과 에너지의 방식을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 차트와 이 사람 차트를 봤을 때 어떤 걸 가지고 보는지,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볼 때요,
태양을, 그 남자의 태양과 화성을 봅니다. 화성.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이상적인 여자를 봤을 때 문과 비너스를 보면 나의 이상적인 파트너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아,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남편 내지는 나의 남자친구들이 나하고 너무 잘 맞다라고 하면 이런 걸 보는 거죠. 보는 거. 그리고 점성학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먼데인 점성학이라고 해서 개인이 아닌 세계와 국가의 운명을 다루는 점성학,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대형 사건 사고, 국가의 흥망성쇠, 정치, 경제, 자연재해들을 연구하는 점성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성의 대주기와 역사 사건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고대부터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나 전쟁의 시작 시점을 활용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성학이라는 학문이 어렵다, 조금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점성학은요, 중국에서는 옛날에 서민들, 민간인들한테 배포한 학문이 아니에요.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황제만 알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점성학이 널리 전파가 돼야 되는데 아주 전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전파를 널리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탈 점성학. 그래서 개인들이 태어난 연, 월, 일시만 알면 개인의 운명의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태어난 시간을 집어넣으면 출생 차트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성격과 운명의 기본 청사진을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개인의 성격, 재능, 도전과제 이런 거를 분석해내는 과정이고, 시간에 따라서 내가 그러면 태어난 시간만 알 수 있냐, 태어난 시간으로 해서 태어난 네이탈만 알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움직이는 거, 내가 지금 나이가 10살이 되었다, 20살이 되었다, 30살이 되었다 하면 이 움직임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네이탈 점성학은 엄마 자궁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생년월일, 장소, 우리는 꼭 지역의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지역을 통해서 천궁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 특성, 기질, 직업, 적성, 업무 역량 이런 거를 예측하는 학문이다라는 거고, 점성학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널리 알려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인 차트, 본인 시간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이 2025년 3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3월 23일 11시인데요. 이 시간에도 태어나는 사람이 많겠죠. 한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독일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지역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한국은 동경시를 써서, 그리고 지역이 별로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서울에서든 제주도에서든 똑같이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서양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태어난 지역이 바로 입력이 되지 않으면 천궁도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 그렇지만 한국은 조금 괜찮다 하지만 한국에도 강원도에서 태어나는 것과 제주도에서 태어나는 거는 완전 달라요. 조금씩, 완전은 아니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 태어난 지역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렉션 점성학이라고 해서 택일 점성학입니다. 택일의 원리는 고대 그리스의 카타르페의 어원이다라는 거, 시초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좋은 지점을 찾는 점성학. 그래서 결혼식, 사회, 사업, 중요한 계약, 여행일 이런 거 찾는 일렉션 점성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정 활동에 가장 유리한 에너지를 활용하자, 잠재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핵심 사항이고요. 택일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런 것도 일렉션 점성학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라리 점성학.
이거는 이제 순간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계는 어떨까? 지금 나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 관계는 어떨까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뭐, 이 사람의 경력,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재정 상태는 어때요? 그리고 건강 상태는 어때요? 뭐, 기타 사항,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요. 호라리 점성학은 내담자가 점성하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시간의 청궁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떨까요?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 지금 시험을 쳤는데요.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보는 거. 그래서 시간의 청궁도를 보는 거고, 우리는 이 방법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또는 이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이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사용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지금 단시점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단시점을 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현대 점성학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성학에서 현대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심리 점성학이 있고요. 고전 점성학이 있고 오컬트 점성학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양의 무속과 비슷하다. 마법과 주술을 행한다라는 거. 오컬트 점성학도 있고 심리 점성학도 합니다. 전통 고전의 점성학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룰 거는 여기서는 심리 점성학이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청궁도는 자기 이해와 성장의 도구이다. 자기 인식을 한다. 그 다음에 내가 타고난 특성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자. 그리고 내가 어떤 영역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발전하자라는 거. 그리고 내면의 다양한 측면들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청궁도는 자기 발견과 개인의 성장 여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게 청궁도에서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궁도를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떠한 여정으로 움직이는 건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충 청궁도가 이런 거다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 그 다음에 밴드도 똑같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고 재미있는 수아타로라는 밴드와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조금 딱딱하고 지루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 점성학이나 수비학이나 타로를 재미있게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예는 여기서 들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간단한 예는 들 수 있겠지만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재미있게 진행이 안 됩니다. 딱딱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양자리에 대해서 한번 그 전에 청궁도를 읽어내는 연습을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양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